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41년 전 이 시간 이 무렵에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궁정동에서 시해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해 79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외교사상 가장 험하게 했던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죠. 그에 반해서 지금 카터 대통령이 이제 웃는 모습으로 찍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당시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1시간 넘게 한반도 정세와 또 한국이 처한 그런 위치, 북한의 그런 어떤 무력의 강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이야기하자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저자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은 정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는 일화가 남을 정도로 아주 험하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목을 메었던 건 뭐냐? 7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 이 부분에 대해서 천착하게 됩니다. 71년 대한민국의 그 당시 미 8군에는 1개 군단과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있었죠. 그래서 7사단이 있었고 또 현재도 있는 2사단이 있었습니다. 7사단이 71년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철수하게 됩니다. 전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들어섰고 잠시 후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사시켜버린 월성은 중수로형입니다만 월성 원전을 만들면서 비밀리에 핵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 즈음에 보면은 인권을 갖다가 앞세웠던 카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군의 철수를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를 갖다 압박하게 됩니다. 그날 79년 6월에 방한에서도 이날 이 자리에서 최근에 이제 2018년인가요? 이제 공개된 그 당시 비밀 회의록에 의하면은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북한은 GNP의 20%를 국방비를 썼는데 너희 대한민국은 5%밖에 쓰지 않지 않느냐. 너희 더 써라. 그리고 우리는 빼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나오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에 GNP의 20%, 지금 5%만 쓰는 5%, GNP의 5%를 갖다가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을 지경인데 만약에 20%로 GNP 대비 20%로 국방비를 증액하면은 아마 폭동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다시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긴급조치 9호를 갖다가 폐지하라.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안보적 현실은 다르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매달리는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 41년 전에 김재규.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김재규가 무엇을 믿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에 나섰는지. 그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하지 않았겠지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시해했던 거죠.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71년 주한 미군 중에 2개 사단 중에 1개 사단인 7사단이 철군하면서 보면은 미사일 개발 나서고 드디어는 처절하게 매달리는 가운데 그야말로 핵 개발도 나서게 되고 핵 개발을 갖다 포기하는 그 조건으로 77년에 미국과 합의하여 78년 제가 대학 들어간 바로 그 해입니다만은 한미연합사령부를 갖다가 창설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군 체제를 갖다 구축하게 되죠. 묶은 겁니다. 미군을 갖다가 못 움직이게 묶어놨는데 그걸 깨겠다가 나온 게 카터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78년에 또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7번째로 백곰 미사일이라고 저쪽 충남 안흥 시험장이죠. 거기서 시험 9월입니다. 9월에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미사일을 갖다 갖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마침 오늘 박정희 대통령 41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마지막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감사라 그럽니다. 이제 감사 19일 감사하고 마지막에 종합감사 최종적으로 결론 내지는 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종합감사라고 합니다만 이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SCM 한미 안보 협의 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부 장관이 큰 틀에 있어서 보면 어떤 향후 어떤 동맹 체제, 군사 협력 체제를 갖다가 점검하는 뭐 그런 회의죠. 그 SCM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 일관되게 늘 들어가 있던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요 워딩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라는 문구가 빠진 거예요. 심지어 미국 하원 같은 경우는 국방 수권법에 의해서 주한 미군을 28,500명 이하로는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종의 훈시적 조항에 불과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미군 군대를 갖다 마음껏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니까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 얘기대로 오늘 저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있었던 워싱턴 SCM에서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갖다가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 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있다. 처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 이 미국도 또 우리가 일견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지금 뭐 주한미군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저 주둔비 갖고 밀고 당겨서 뭐 보복적 차원에서 군대를 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20세기 오면서 모든 군 편제와 군의 어떤 작전 전술 개념을 바꿨습니다. 붙박이 군이 아니라 굉장히 가벼운 기동군, 붙박이 군이 아니라 기동군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독일에 그 당시에 7만 명, 뭐 한국에 뭐 3만 5천 명, 일본에 뭐 5만 명 이렇게 붙박이군, 주둔하는 붙박이군 그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한 50년, 60년 가까이 통용되어 오던 미국의 어떤 군사 배치 개념이었습니다만 21세기, 특히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당시 부시 정부에서 이렇게 붙박이군으로서는 격동하는 세계 안보 질서,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해서 붙박이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 연대 개념이 아니라 군단 밑에 바로 여단을 두고 여단 밑에 대대를 둬서 굉장히 가벼운 군대를 만들고 한 5천 명 수준이죠. 여단 4,500에서 한 5천 명 수준의 여단 규모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붙박이군이 아니라 마음껏 이리저리 배치하는 뭐 그런 부대로 만들면서 한국에도 당시 부시 정부에서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동안 휴전선을 지키던 주한미군을 2선으로 빼고 1선을 갖다가 다 대한민국 군대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왔던 것이 얘기가 뭐냐니까 인계철선이라는 표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인계철선, 즉 휴전선에 미군이 쫙 깔려 있으면 유사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한미군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한미군을 구하기 위해서 본토에서 최대 69만 명의 군대가 파견된다. 이것이 인계철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종의 인질이죠. 인질로 잡아서 주한미군을 갖다가 휴전선에 배치한다는 인계철선 개념을 미국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평택선으로 빠진 거죠. 그것이 우리 뭐 좌파님들이 열심히 데모해서 저저 대출이로 간 게 아닙니다. 모아서 대출이 모아놓고 대출이 평택기지죠. 미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그랬고 2006년 1월에 당시 그러니까 부시 정부가 참 묘하게도 미국엔 부시 정부였습니다만 대한민국엔 무슨 정부였냐니까 김대중 정부를 지나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것이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되돌려받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계산이 달랐던 거예요. 21세기에 변화된 그런 안보 환경에 따라서 자기들이 빨리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붙박이군으로 일선에 배치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기 쉽게 평택에다 만들어주면 우리 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해 2006년 1월에 반기문 당시 우리 외교부 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 간에 일종의 합의를 합니다. 합의 내용이 뭐냐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전략적 유연성을 갖다 존중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군을 빼고 우리 군을 빼서 뭐 중동으로 넣는다든가 여기 주한미군을 빼서 다른 분쟁 지역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 첫째. 근데 거기다 뭘 또 달아놨냐 하니까 다만 한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동북아 지역의 분쟁 지역으로 군대를 갖다가 개입, 주한미군이 이렇게 빠진, 즉 뭐 예를 들면 난사군도가 미중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이런데 빼는 일은 없도록 한다. 그래서 서로 상호 물어놨던 건데 이 14년 전에 2006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이 내용을 갖다 이제 14년이 지난 이즘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락과 상관없이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감축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갖다가 이번에 워싱턴 SCM에서 사실상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그 문구를 뺨으로써 확인한 겁니다. 참 겁나는 얘기죠. 왜 겁나냐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간의 대화 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 여러 칼럼니스트들이 보면 계속 회고록 형태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 군대와 자기네 군대가 흔한 얘기로 미국 빠지고 제3자 개입 없이 1대1로 붙으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 군대는 흔한 얘기로 자기한테 게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모습으로 봐선 그것이 사실에 가까운 듯합니다. 거기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그나마 미군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핵 우산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쟤들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 우산의 중요성이 뭘까요?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최대 핵 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핵 우산을 씌움으로써 저쪽에 핵 무기를 무력화시킬, 즉 있으나 마나한 종이 호랑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었다 하면은 물론 말로야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 하겠습니다만 자들은 북한 아이들은 핵을 갖고 공갈을 치면서 재래식 군대를 밀어쳤을 때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전투 사단들을 갖다 약화시키고 군을 갖다가 점점점 약화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자칫하면은 정말 참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저도 예전에 보면 제가 모셨던 어른들 그분들을 통해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고민 공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공이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적화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 서울만 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는 순간 이 내부에서 일종의 보면 그 내응하는 북한의 그런 움직임에 그 호응하는 줄탁 동기에 호응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한수 이북, 한강 이북만 딱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정치 협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은 거기 내려왔던 것은 남쪽에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려왔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수도 서울을 갖다가 마비화시켜버리고 흔한 얘기로 자치정부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 적화는 즉 머리가 잘리기 때문에 머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온몸은 있으나 마나 다 적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공이 그 위기를 의식을 가졌던 것이고 그 대목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저쪽 충남 장기면에 당시 현재 이제 그 세종시 근처죠. 거기에 보면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군사적 위협, 안보적 위협 때문에 행정수도를 만들려 했던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 참담한 표정으로 당시 우리 한국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불쌍할 정도로 카터 대통령한테 때로는 매달리고 때로는 흔한 얘기로 땡깡도 놓고 좀 현실을 알아달라 하고 하소연도 했던 그 시절인데 40몇 년 지나고 또 마침 어제 보니까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우리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왔던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점점점 약체, 허약체, 겁쟁이, 거기다가 알아서 기는 그런 약골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드디어는 서욱 국방부 장관 입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갖다가 시사하는 첫 발언이 나오는, 바로 주한미국 감축을 갖다 목숨을 걸고 막았던, 주한미군 감축을 갖다가 그 대비해서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그 핵을 개발하는 바람에 결국 1979년 10월 26일 비명에 참 운명하신 박정희 대통령, 뭐 그와 같은 과거 우리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왔던 그 거인들의 그 흔적은 서서히 우리 저 아련한 추억과 기억의 뒷전으로 물러가면서 이제는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시진핑이 보면은 6.25 전쟁 항미 원조로서 이승만 도당들이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대한 인민지원군이 내려가서 미국의 미제국주의의 진출을 막은 위대한 항미 원조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해도 한마디도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 참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 1979년 10월 26일 바로 딱 이 시간이군요. 딱 이 시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신 박정희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이 40여 년 전에 걱정했던 그와 같은 상황들이 현실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바로 10월 26일 밤입니다.